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속 상승을 보였었던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실현 압박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에 따른 특별한 부담을 줄 만한 뉴스들은 없었습니다. 기업들 실적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경제지표는 조금 나쁘게 나타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되진 않는데 너무 계속 오른다, 특별한 모멘텀 없이, 즉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어떤 특이한 어떤 재료 없이 계속 오른다라는 것이 약간 부담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알아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2차전지의 상승 랠리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평가 논란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는 정말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더 높게 잡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목표 가격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증권사의 리포트 배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증권사의 리포트 배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체적으로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뛰는 10만 전자, 15만 닉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반도체 종목의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업황 호조, 랠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다시 알아보고요. 정말 리포트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을 살펴보시면 그냥 혼조 양상이죠.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줬죠.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슬슬 올라가면서 회복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하락 출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조금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이 나스닥하고요,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만 아니면은 특이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 없을 것 같긴 하고, 대신에 이제 테슬라가 좀 리콜 소식이 전해졌죠. 조향 장치 같은 곳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리콜 소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수소 트럭 판매하는 그 부분이 니콜라 쪽인데, 니콜라는 이제 수소차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로 이제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17% 올랐는데, 그저께 17% 올랐는데 이번에 또 16% 급등하면서 아주 연일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1달러를 넘냐 안 넘냐 가지고 막 얘기가 많았었는데 벌써 3달러를 넘어갔으니까 대단한 랠리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엇갈리는 듯한 그 느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을 엇갈리게 만들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실적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S&P 500 지수의 절반 이상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근데 그 중에 약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 EPS를 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 정도 줄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런 내용이에요.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치 실적 예상치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만 움직여줘도, 지난달보다 좋기만 해도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지난해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요 라는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너 밥 많이 먹었으니까 밥을 너는 이번에는 한 그릇밖에 못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2그릇 먹어버렸어. 그럼 많이 먹었네?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소보다 더 못할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했어. 그렇다고 어닝 서프라이즈. 자,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기업들 실적은 일단 지난 1분기 또는 지난 4분기 이런 때보다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SM이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표 PMI 지표는 46.3입니다. 이걸 보면은 지난달에 46보다는 괜찮아요. 소폭 올라갔죠.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46.8.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요.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별론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콱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S&P 글로벌이 집계한 제조업 지표는 49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에 46보다는 개선되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됐다. 그런데 지금 지수 50포인트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좋으면 경기 확장, 그거보다 낮으면 축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50이기 때문에 S&P 글로벌의 그 집계에 따른 제조업 PMI 지표는 조만간 50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서로 좀 달라요. 이제 조사업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직 경기 확장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 하지만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은 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 만다는 거야. 네,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 저쪽에서 제임스 토마스들도 투자하면서 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연착륙 기대감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연착륙 기대감이요. 다만 이제 주 후반에 나올 고용지표를 앞두고 당분간 숨고르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에 나타나지만 3.6 지난달하고 똑같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업률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3.6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3.5, 3.4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고용 좋아지잖아. 그렇다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요. 오늘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약간 약했지만 연착륙 기대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적당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보니까 더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위협적이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너스가 100만 원 나기로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뭐 기대치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보너스 못 받은 것보다는 50만 원 받은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고요. 주식시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멈춰주고 차익 실현에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관망세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이제 주 후반부에 있는 그 실업률 그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 이후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 후반부까지는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싸움이 더 크냐, 뭐 2차전지냐, 뭐 반도체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흐름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종목들이 얼만큼 오르느냐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만기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후반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슬슬 이제 옆으로 좀 눕거나 살짝 변화가 생기거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시는 부분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들 보유하시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시장보다는 약간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랠리를 이어받은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바통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받아왔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그룹에서 포스코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의 냉정한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에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외국계 증권사의 아주 혹평이 쏟아진 겁니다. 어디 나왔냐면 이제 모건 스탠리예요. 모건 스탠리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 즉 매도 의견을 내세우게 된 거죠. 매도 의견을 리포트로 내세우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4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44만 원으로. 그러니까 뭐야? 외국에 뭐 모건 스탠리 이 새끼들 또 얘네 공매도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 리포트로 지난번에 에코프로도 막 저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도 막 그렇게 했다가 계속 올라가 버렸죠. 이형 리포트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또 화가 나면 어쭈 니들 공매도 쳤어? 한번 죽어봐 이 새끼. 이번엔 모건이다. 그러면서 확 들어와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죠. 지금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헤지펀드들 들어간 거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와장창 깔려가지고요. 기본 뭐 10%대 20%대는 기본이고요. 뭐 30%도 없는 손실을 기록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들이 아주 그냥 쓴맛을 봤는데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 또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약간 조정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어떤 외국계 증권사의 이런 투자 의견이 매도로 나오게 되면 예전에는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거나 수급이 어떻게 쏠려 있는 그런 종목의 리포트가 나오면 자칫하면 반발 매수를 통해서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지금 공매도를 진짜 쳐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지도 매수해 놓고서 뭐 이렇게 해놓고 반발 심리를 이용해서 더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낮춰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고요.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지금 8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했어요. 노무라에서는 80만 원까지. 그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리튬 사업 이런 가치가 이제 향후에 반영될 것이다. 네, 지금은 단기 급등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반영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사업하는 건데. 그래서 목표 주가 73만 원을 올려놨고요. UBS 같은 경우는 62만 원. 지금 현재가 비슷하게 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자, 80만 원, 73만 원은 조금 높은 수치예요. 네, 뭐 100만 원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치에서 봤을 때 80만 원, 70만 원대는 거의 한 40% 정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높은 수치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격 대비해서 44만 원도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UBS가 얘기하는 62만 원 요 정도의 어떤 그 목표 가격은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보고요. 이 증권사 리포트들은요 현재 가격대하고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약간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재 가격과 좀 비슷한 가격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73만 원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한번 보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에 따른 어떤 기싸움이 또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저 목표치가 달성이 되느냐, 위로 달성되느냐, 아래로 달성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얘기 나왔어요. 근데 교보증권에서는 모건 스탠리하고 좀 비슷하게요. 45만원 제시를 했고요. 지금 NH투자증권은 75만원, 메리츠증권은 75만원, 신한투자증권 71만원, 하나증권 74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90만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를 했는데 이제 뭐 2차전지 소재 업체로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근데 실제로 포스코 실적 보면은 여전히 철강이 많이 붙잡고 있죠. 이제 그런 것은 약간 이제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네, 2차전지 쪽으로 지금 쏠려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장의 중심 신호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석이 되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매도 리포트를 낸 증권사가 두 군데이긴 한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포스코가 철강도 잘해내고 2차전지 잘해내면 당연히 뭐 저기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포스코에서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에코프로 그룹에 지금 완전히 집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포스코를 가지고 공격이 들어가려면 에코프로를 팔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에코프로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되죠. 왜냐면 자금이 일단은 어느 쪽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것은 한쪽이 빈다는 얘기예요. 즉 빈집털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외국계 증권사 이런 얘기들이 단기간에 좀 나쁜 소식으로 전해질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44만 원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라인 때면은 아래쪽 지지 라인 때하고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매수 의견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 상황을 보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죠. 증권사에서 이런 엇갈리는 분석들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상황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 리포트 너무 믿지 말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반도체에 랠리가 올 것이냐, 다시 뛰는 10만 전자와 15만 닉스. 네. 이거는 앞서서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일부 종목에 대한 과열 양상이 해소가 되면서 일부 종목이 2차전지 쪽이죠. 이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12만 5천원까지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죠? 반도체 업황 회복에다가 HBM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시기적인 어떤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세계시장 점유율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다 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7만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던진 물량들,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2차전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외국인 다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쁘게 보는 기업 증권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반도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쁘게 보고 있는 애들이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목표 주가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증권에서는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원에서 15만 8천원으로 올렸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금 목표 가격이 넘어섰으니까. 키움증권 역시도 13만 5천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렸다. 멜치증권은 13만 2천원에서 14만 7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 12만 5천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14만원, 15만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하냐면, 증권사 리포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너무 먼 시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게 되면 이거는 부담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면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원에 있어. 근데 이거 한 12,000원까지 목표 주가입니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18,000원, 19,000원, 2만원이 목표 주가다. 그러면은 못 가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막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그런 식의 리포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잘 보시면 현재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단계다 그러면은 이거를 으쌰으쌰하게 하고 그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원대, 15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현재쯤에서 한 15%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도달하는 자리잖아요. 그 정도는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요 정도 시점에서는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만 8천원에서 9만 5천원을 올렸다.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저 다른 거죠. 네. 여기서는 8만 2천원에서 9만 4천원. 삼성증권은 9만원으로, SK증권에서는 10만원을 목표 주가 내놨다. 10만원까지는 아직은 조금 멉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근데 7만원짜리가 8만원 가는 거. 네. 그 다음에 9만원 정도까지 한번 가는 거,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9만원까지도 지금은 조금 멀고요. 한 8만원에서 한 8만원대 초반, 한 8만 2, 3천원 정도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7만원에서 지금 10% 올라가면 7만 7천원이죠. 거기서 한 5% 정도 더 올라가면 8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목표 주가 제시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까지 달성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까지 딱 먹이를 던져놓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타고 갈 때 말 앞에다 낚싯줄로 해가지고 당근 매달고서 가자 이렇게 하면은 달려가는 것처럼 네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나?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죠. 네 그다음에 강아지들한테 간식 보여주면서 일로 와봐 그러면은 간식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것은 걸러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용을 해 먹어야 되는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사실 증권사 리포트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딱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다만 이것을 보면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 보시면 되죠. 이 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반도체 시장, 네,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는 거. 삼성전자가 제법 큰 폭으로 뛸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들을 생각해 본다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 3분기 시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3분기 어닝 시즌이 보면 이제 10월달 정도잖아요. 그때 되면은 이미 주가의 대응 포인트가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올라서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더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네,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조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3가지 이야기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차익 실현 압박에 따른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쯤이면 좀 팔아볼까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고평가 논란. 근데 뭐 지금 살펴보니까 고평가 논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모건 스탠리 혼자서 팔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되고 근데 이제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70만 원대로 많이들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즉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밀어버릴 것인지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횡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4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에서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약간 움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간다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가까운 곳에 제시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시장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삼전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시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성공적으로 2700에 안착하는 모습을 이번에 8, 9월 달에 좀 보여주면, 네, 연말까지 3000포인트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을런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책 한 곡 읽어드릴게요. 자, 스타코믹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54페이지 읽어보시면은요, 개거품 물지 마라.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걔가 이제 막,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산입니다. 그러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 뽀글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개거품을 막 물면서. 그랬더니, 현명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누가 믿냐? 아무도 안 믿어. 하지만, 저 말을 믿고 산에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야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설레했던 어제의 당신처럼 말이다. 네. 이건 뭐 뼈를 때리는 말인가요? 네. 증권사 리포트 보고 너무 설레어하지 마세요.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의 그런 이야기들, 뉴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항상 투자의 몫은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투자의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잘 세워놓고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